안녕하십니까? 범죄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 중 하나인 방석집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범죄와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방석집은 그 이름에서 풍기는 이미지와는 달리 때로는 인간의 존엄성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음지에서 존재해온 유흥업소의 한 형태이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할 수준입니다. 단순히 성매매라는 불법 행위를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마저 유린당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과거의 뉴스 기록들을 살펴보면 방석집은 주로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운영되는 형태로 언급되어 왔으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는 사건들은 이러한 영업 형태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유흥업소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내부에서는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잔혹한 인권, 유린과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22년 12월 한국일보의 보도를 통해 한 도심의 방석집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권 유린 사례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소의 포주 자매는 피해 여성을 감금하고 잔혹하게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잔혹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 여성에게 목줄을 채우고 개 사료를 먹이는 등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끔찍한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은 너무나도 커서 1심 판결 이후 법원조차 판결문 공개를 꺼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방석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행위가 만연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잔혹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우리 사회가 이러한 형태의 범죄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뼈저리게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불법 영업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수준의 범죄가 우리 사회의 음지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인권 유린 사례들은 비단 이 특정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방석집을 포함한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커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나 심층적인 조사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암암리에 벌어지는 착취와 폭력, 협박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이고 은밀한 환경에서는 피해자들이 쉽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받기도 극도로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낙인, 그리고 감금과 협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하여 포주들은 더욱 대담하게 불법적인 행위와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중요한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석집은 오랫동안 성매매 집결지의 한 형태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나무위키의 집창촌 대한민국 문서에서도 방석집은 집창촌의 일부로 명확히 분류되며 심지어 특정 지역의 방석집 위치 정보까지 상세히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그 존재는 공공연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존재해왔으며 사회적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집결지들이
비교적 공공연하게 운영되기도 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인권 침해를 막으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노력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불법적인 영업이 은밀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유튜버들이 단속을 명분으로 집창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태까지 벌어지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인식, 그리고 그 배경에 깔려있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원주시의 힘의 촌과 같은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결지 폐쇄는 단순히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 성매매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환경과 구조를 해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물론 이러한 폐쇄 조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사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추가적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집결지 폐쇄는 단순히 공간을 없애는 것을 넘어 그곳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석집 관련 범죄는 주로 방석집 내에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즉 감금, 폭행, 학대와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들과 불법 성매매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통한 환경 개선,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투명하고 전면적인 조사, 그리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개선 등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성매매와 인권, 유린이 없는 보다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여성 인권에 대한 높은 우려가 이른바 공창제 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이 문제를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함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것을 넘어 성매매가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비단 방석집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음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착취와 인권,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찰, 사법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둡고 비인간적인 그림자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걷어내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우리 사회에 숨겨진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어둡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절규하는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 더 나은 미래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